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기의 메이주 오르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팔란티어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팔란티어 새로운 소식 및 차트 보도록 하겠으며 SLXL ETF FNGU 매수 매도 타이밍 보도록 하겠습니다. BNKU ETF와 FAS ETF, 저는 어느 정도 FAS ETF 같은 경우 매수 타이밍이 왔다. 은행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정고점을 향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매수 매도 타이밍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열성팬 이상 게시판을 통해서 FAS ETF 대략적으로 4차례 정도 매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1차 매수는 끝냈고요. 만약에 한 번 더 떨어져 준다라면 2차 매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 보잉 그리고 델타항공 그다음 카니발 주식과 노르웨이전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언젠가는 시점에 따라서 이 지금 현재 빅테크 관련주들에서 이 경기 민감주로 전환되는 시점이 올해 하반기에는 반드시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CID 루시드 모터스 관련 주식 및 차트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저희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주얼 멤버십 혜택 관련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고 열성팬 이상 가입해 주시면 미주얼의 단타매매 종목 매수 매도 시 멤버십 게시판에 게시 및 단가를 공개하고 있고 술 한잔과 특급팬 가입해 주시면 개인 상담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열성팬 이상 게시판 3일 전에 올려드렸고 124.16%의 FAS ETF 소량 매수를 했고요. 분할로 4번 정도 나눠 사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장 예측은 힘들지만 어찌되었건 FAS ETF 한 번 더 떨어져 준다라면 2차 매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팔란티어 관련 소식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내셔널 뱅크에서 팔란티어 관련해서 2분기에 214만 3,300주를 매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팔란티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는 우상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시점에서 대략적으로 26.6불 그리고 프리마켓에서 0.04%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27불대 돌파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 주에 만약에 27불대를 돌파를 해준다면 안정적으로 30불대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각 기관에서도 계속적으로 팔란티아는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스위스 내셔널 뱅크에서도 2분기에 214만 3,300주를 매수할 정도로 많은 양을 팔란티어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시드 모터스 관련해서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제 락업 해제일 이후 16.12불에서 20불대까지 거의 근접을 했고요. 20불을 돌파하게 된다면 22불대까지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22불 돌파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24.8불대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9월 마지막 주 공장 리뷰 이벤트가 있고요. 지금 10월 달에 본격적으로 차량 인도가 이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벤트성으로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20불에서는 저항 라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FNGU 1.5% 프리마켓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SLXL 같은 경우는 FNGU보다 약한 0.13%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FNGU 특히나 이제 바이두 알리바바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FNGU BULZ ETM보다는 좀 더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중국 주식 같은 경우 현재 바이두는 3.21%의 프리마켓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 릴렉스 제가 예전에도 대략적으로 이제 한번 소개를 했다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비랑사태와 관련해서 엮이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는데 지금 3.7불의 하락까지 나왔다가 지금 6불대까지 상승 흐름이 나온 최근에는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돼서 나왔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하지만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런 릴렉스 같은 종목은 매수하지 않는 게 좋다. 차라리 바이두나 알리바바를 매수하는 게 좋지만 이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바이두 같은 경우도 166불대를 넘어서면서 안정적으로 이 지지 라인을 이제 저항 라인을 어느 정도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제가 앞서서 여러 차례 영상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중국 주식 중에 니오 주식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연말까지는 최소 60불에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오 주식 저는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 정부에서는 크게 전기차와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NGU 보도록 하겠습니다. FNGU 현재 금요일 기준으로 39.91불의 종가 마감이고요. RSI는 64.47, 맥드는 1.01, CCI는 131.18, MFI는 63.13, 그리고 RMI는 68.99입니다. 특히나 이런 RSI, 맥드, CCI, MFI, RMI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시황 분석에서 다뤄드리고 있는데 이 용어들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마지막에 영상에 링크를 걸도록 할 테니 꼭 용어 설명에 대한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FNGU나 SLXL 차트를 가지고 이 RSI, 맥드, CCI, MFI, RMI를 왜 봐야 되는지 이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FNGU 같은 경우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37불대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9월 달에 FNGU가 좀 조정이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FNGU가 조정 시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FNGU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SLXL 같은 경우도 지금은 매수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SLXL 현재 RSI는 60.62, 맥드는 1.16, CCI는 94.2, MFI는 50.69, RMI는 65.2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요일장 기준으로 47.24불에 위치하고 있고 SLXL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이 21선 라인 44불대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델타 변이의 확산 그리고 고용보고서의 부진으로 인해서 델타항공, 보잉, 카니발, 노르위전 이런 종목들이 금요일장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좀 더 지금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상승 여력이 더 크다. 그리고 20%가량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는 20%가량 오를 수 있는 상승폭이 있다라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이제 혹시라도 델타항공 같은 경우는 40불 이하에서는 줍줍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 보잉 같은 경우도 210불 이하에서는 줍줍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략적으로 현재 216.9불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만 보아도 저는 매력적인 가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듯이 FAS ETF 제가 124불 때 지금 1차 매수를 하였고 지금 2차 매수를 하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현재 FAS ETF 프리마켓 기준으로 1.25% 상승한 123.68불에 위치하고 있고 RSI가 53.83, 맥드가 2.91, CCI가 마이너스 2.39, MFI가 40.6, RMI가 2.95로 특히나 이 선행지표를 나타내는 CCI가 마이너스대로 돌아왔다라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고요. RSI도 거의 40대에 근접을 했고 53.83으로 40대 밑으로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분할 매수 타이밍이 왔다. 특히나 S&P 500 지난주 일주일간의 지금 실적을 보면은 이 은행 관련주들이 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 3.84%, 넷플릭스가 5.66%, 아마존, 테슬라 이런 빅테크 종목들이 많이 올랐지만 은행 관련주들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FAS ETF나 BNKU의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나 FAS나 BNKU 이제 3배 레버리지 상품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그래도 이제 리턴이 좀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분할로 잘 접근을 한다면 최소 20에서 50%까지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망이를 짧게 잡고 5에서 10% 정도 목표 수익을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NKU ETF 같은 경우도 현재 RSI가 49.83, 맥드가 1.08, CCI는 마이너스 55.46으로 오히려 FAS보다 BNKU ETF가 CCI 기준으로는 더 매수 시그널,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MFI가 50.15, RMI가 55.17로 지금 현재 30에 근접할수록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RSI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BNKU 같은 경우 49.83에 위치하고 있고 분할 매수로 BNKU도 접근해 볼 만하다. 특히나 이 121선 라인에 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매수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3.36% 지금 거의 급등하고 있는 수준이고 1.366%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다시 안정을 찾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은 결국 이 테크주들, 빅테크 기술주들의 하락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빅테크 기술주들은 이제 하락이 나오면 오히려 줍줍 찬스가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루드 오일 프라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1.18% 하락한 68.47불에 위치하고 있고 NRGU도 어느 정도 이제 매도 타이밍 그리고 혹시라도 크루드 오일 프라이스가 70불을 넘어선다라면 NRGD를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넷플릭스 관련해서 이제 삼성증권 레포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상승세에 굉장히 큰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주가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6거래일 연속 상승세, 애플의 리더 앱 외부 결제 링크 허용과 하반기 모멘텀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넷플릭스 티커명 NFLX를 검색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현재 590.53불, 최근의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넷플릭스 하반기에 더 좋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일에 변동성이 크다. 그리고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치가 601.85불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590불과 대했을 때 아주 큰 상승 여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20명의 지금 애널리스트가 바이 의견, 7명이 홀드 의견, 3명은 오히려 셀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넷플릭스를 좀 들고 계신 분들은 600불대에 도달을 하면은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런 이제 기사에 좀 더 분할 매도를 해서 다른 이제 경기 민감주로 갈아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자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티커명은 V이고, 비자는 이제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라면 모아가야 될,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비자 같은 경우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현재 비자에 대해서 주봉을 확인해 보면 지금 한번 비자 V를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자의 평균 목표치 잠깐 먼저 보면은 비자의 평균 목표치 애널리스트 평균가가 280.9, 24.78%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총 21명 가운데 20명이 바이 레이팅, 1명이 홀드 의견일 정도로 굉장히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천천히 우상향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비자 같은 경우 지금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차트를 보면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먼슬리 봉으로 보았을 때도 죄송합니다. 잠깐 발음이 꼬였습니다. 지금 월봉으로 보았을 때도 지속적으로 비자는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한다.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하이기스트 프라이스 타겟은 305불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현재 미래에셋 이제 증권사 레포트를 보면 현재 상승 여력이 37.3% 있다. 7, 8월 영업지표 업데이트가 회복 및 성장 중이나 8월 대비 7월에는 7월 대비 성장폭이 축소가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투자 포인트를 보면 디지털 경제의 중장기 구조적 성장을 꾸준히 이제 이뤄내고 있다. 경제 정상화 관련주로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따라 투자 심리와 주가에 등락하는 경향유, 최근 코로나19 악영향 일부 재개되면서 주가도 약세를 시현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구조적 성장은 분명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독보적 글로벌 범용성 및 네트워크라는 경쟁력을 지닌 비자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비자의 이제 차트를 보면 어느 정도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 220불 초반에서 매수를 하면 다시 한번 20%에서 30% 가까이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굿바잉 찬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지금 비자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투표를 하나 올렸습니다. 비주얼 커뮤니티 게시판에 투표를 올린 상태이고, 이 커뮤니티 게시판 제가 앞으로 이제 특급팬 회원과의 차별성을 위해 뭔가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혜택을 드릴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특급팬 공개 대화방을 개설을 한다라면 이 회원들끼리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개방을 만들려고 생각 중인데,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가격대가 높은 것 같아서 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향후 가격을 좀 더 낮춰서 진행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